그 뒤를 잇는 침묵은 귀청이 찢어질 듯했다. 23명의 친척들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박씨 집안 선상 근처 한옥 별장 큰 식당 뱅키 테이블 주위에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다. 젓가락이 허공에 멈췄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완벽하게 차분하게. 87살의 할아버지 박태섭 씨는 이제 비밀을 지킬 일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셨다. 은수가 18살 때 내가 만들어둔 신탁 말이야. 마리아, 너는 알고 있었냐? 엄마 정마리아의 손에 들린 유자차 잔이 흔들렸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신탁 말이야. 몰랐어. 아뇨, 몰랐어요. 아버지 박현철은 이미 평소 안색에서 경보 수준의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다. 은수한테 40억이 있다고요? 지난 분기 기준으로 40억 1,500만 원, 할아버지가 흥겹게 정정하셨다. 은수야, 마지막 잔고증명서에 정확히 얼마였지? 방 안의 모든 눈이 나에게 쏠렸다. 사촌 야미의 입이 벌어졌다. 오빠 준수는 맞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준수 오빠, 집안의 황태자. 16에 외제차 받을 때 나는 중고경차를 받았다.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때 나는 알바를 3개씩 뛰었다. 8천만 원을 받아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가 1년도 안 돼 망했다. 월요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평가액이 40억 1,470만 원이었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작합니다. 준수 오빠가 벌떡 일어났다. 잠깐, 은수한테 40억이 넘게 있다고? 말이 안 돼. 15년 된 중고차 타고 다니잖아. 그 좁은 빌라에 살면서.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사는 거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차는 잘 다니고 그 빌라는 현금으로 완납했어. 사실 그 건물 전체가 내 거야. 건물 주인이라고?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다. 할아버지 측 법무사 최성호 씨가 헛기침을 했다.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려도 될까요? 박 사장님, 박 여사님, 신탁에 대해 정말 전혀 모르셨습니까? 전혀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어떻게 저희 몰래 이런 일을. 몰래라니. 마리아, 너는 내 며느리야. 은수는 내 손녀야. 내 돈으로 내 손녀를 위해 신탁을 만든 건데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했나? 그래도 40억인데. 은수가 18살 때 10억으로 시작했어. 은수가 직접 운용하기 시작한 지 3년이 됐는데 눈부시게 잘 해줬어. 최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은수 씨는 포트폴리오 가치를 142% 늘리셨습니다. 아버지가 테이블 가장자리를 너무 세게 쥐어서 손마디가 하얗게 됐다. 은수야, 이게 사실이야? 네. 왜 말 안 했어? 나는 아버지 눈을 바라봤다. 아무도 안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재정 얘기를 꺼낼 때마다 돈을 모르니까 어른들한테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엄마가 말을 시작했다. 지난달에 투자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가 주식시장은 제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다고 제 알바나 잘 하라고 하셨잖아요. 3주 전에 엄마한테 중요한 얘기 있어서 커피 한잔 하자고 했더니 오빠 카드비 처리하느라 내 드라마 같은 얘기들을 여유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준수가 튀어나왔다. 그건 집안 일이잖아. 내 재정도 집안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온 가족 앞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모 현숙이 테이블 건너편에서 입을 열었다. 은수야, 그럼 지난주에 부모님한테 500만 원 빌려달라고 한 게 뭐야? 바로 이 질문이었다. 기다리던 질문. 빌려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업 기회에 같이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시내 중심가 카페가 은퇴하는 사장님 사정으로 매물로 나왔는데 20% 지분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투자 파트너를 모집한다고 했어요. 제 통장에 이미 인수대금 1억 8천이 있었어요. 함께 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뭐라고 하시던 할아버지가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물으셨다. 엄마는 웃으시면서 레모네이드 값한데도 제대로 못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돈을 낭비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서 시간당 1만 2천 원의 리셉셔니스트로 일하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침묵이 짓눌렀다. 사흘 전에 그 카페 인수 완료했어요. 현금으로요. 이미 흑자 나고 있어요. 얼마나 됐어? 준수가 따졌다. 얼마나 됐어? 우리 가지고 논 게? 가지고 논 게 아니야. 그냥 내 삶을 살았을 뿐이야. 오빠네가 나에 대해 뭔가를 가정한 거야. 내가 힘들게 산다고, 무책임하다고. 나는 그 가정을 확인해 준 적도 부인한 적도 없어.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내버려 뒀을 뿐이야. 이건 말이 안 돼. 준수가 말했다. 내가 잘난 사람이잖아. MBA도 있고, 대기업 다니고, 카드빚 6,700만 원도 있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못 감당하는 차 할부도 있고, 마이너스 난 아파트 담보대출도 있고, 오빠 얼굴이 보라색이 됐다. 그걸 어떻게 알아? 작년 설날에 할아버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서 오빠가 말했잖아. 나는 복도에 서 있었어. 할아버지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셨다. 그래서 안 빌려줬지. 자기 분수에 맞게 살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 근데 얘한테는 수십억을 줬잖아요. 준수가 소리쳤다. 둘 다 똑같이 줬어.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말씀하셨다. 18살 때 각자 10억씩. 방 안이 폭발했다. 친척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최 법무사가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전체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준수 씨, 본인은 2015년 8월 14일 18번째 생일에 신탁을 수령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10억 원 원금으로 설정하셨고 제 조언과 할아버지의 초기 의사에 반해 즉시 전액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고집하셔서요. 엄마 얼굴이 잿빛이 됐다. 박준수 씨 신탁은 2018년 1월에 전액 소진됐습니다. 2년 5개월이 걸렸어요. 자금은 수입 차량, 아파트 중도금, 실패한 여러 사업 투자, 여행비, 그리고 추적되지 않은 생활비 성격의 지출 약 2억 원에 사용됐습니다. 준수는 보라색에서 하얗게 변했다. 나는 그걸 투자했어. 다 썼잖아.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다 쓰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더 받았잖아. 컨설팅 회사 차리는데 8천만 원, 아파트 수리할 때 3천만 원, 지난 6년 동안 추가로 1억 2,500만 원 이상 받았어.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 아버지가 따졌다. 할아버지 재정 기록 열람 권한이 있으니까요. 몰래 들여다본 게 아니에요. 3년 전에 할아버지가 저한테 재산 관리인이 되어달라고 하셔서요. 전부 보여주셨어요. 엄마가 울기 시작했다. 그럴 권리 없잖아. 모든 권리가 있어. 할아버지가 날이 선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은수는 단 한 번도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야. 한 번도. 차가 고장났을 때도, 치과 치료가 필요했을 때도, 빌라 배관이 터졌을 때도 다 혼자 해결했어. 작은아버지 종호가 입을 열었다. 태섭이 형, 실례가 아니라면 은수가 형 재산 관리를 돕고 있다는 건 은수가 내 유언장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갑자기 23명의 사람들이 각자 빠르게 암산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최 법무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내 재산을 은수한테 남길 거야. 할아버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다. 전부. 이 한옥 별장, 상가, 투자계좌,
전부 다 총 87억 정도 되는 자산이야. 폭발은 즉각적이었다. 준수가 고함을 질렀다. 엄마는 더 크게 울었다. 아버지는 일어서서 할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을 들었다. 결국 최 법무사가 질서를 잡았다. 다들 앉아주시고 조용히 해주시면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3가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첫째, 박은수 씨는 이 가족 중 유일하게 일관된 재정적 책임감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둘째, 단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신 유일한 분입니다. 셋째, 어르신께서 자산을 적절히 관리할 것을 신뢰하십니다. 저는요, 엄마가 따졌다. 저는 아버님 딸이에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준수가 10억을 2년 만에 다 쓰게 둔 사람이기도 해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생활 수준 유지하려고 집 담보대출을 3번 바꾼 사람이기도 하고 지난달에 전화해서 가족이 가족을 도와야 한다며 준수 카드빚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기도 하고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6개월 전에 할아버지가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싫다고 했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 집안이 돈 때문에 수십 년째 갈라지는 걸 봐왔어. 부모가 자식을 차별하는 것도, 준수가 모든 기회를 받고 다 날리는 것도, 너는 무시당하고 무시받으면서도 혼자서 이걸 만들어내는 걸 너야말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은수야. 준수 목소리가 독처럼 흘러나왔다. 이제 다들 너 미워할 거 알지? 원래도 미워했잖아. 그냥 이유가 없었을 뿐이지. 이제 이유가 생긴 거야. 적어도 솔직한 거잖아. 식사는 그것으로 끝났다. 사람들이 구실을 대고 빠져나갔다. 독이 든 눈빛을 던지면서 부모님은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냥 일어나서 짐을 챙겨서 준수를 사이에 두고 문 밖으로 걸어나가셨다. 나는 할아버지와 최 법무사가 서재로 이동하는 걸 도왔다. 서류를 모두 마무리하는데 90분이 걸렸다. 다 끝나고 최 법무사가 악수를 청했다. 어르신이 믿으시는 이유가 있네요. 타고난 감각이 있으세요. 그분이 가신 뒤 큰 한옥에는 할아버지와 나만 남았다. 앞으로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할아버지가 마침내 말씀하셨다. 알아요. 괜찮겠어? 나는 진심으로 생각했다. 수년간 무시당하던 것들을, 무능하다고 불렸던 것들을, 500만 원 투자 제안이 비웃음을 받던 것을.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웃으셨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강해. 은수야. 할아버지가 온 가족 앞에서 내 성공을 대신 밝혀야 했던 게 부모님이 한 번도 물어봐주지 않아서라면 이걸 기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남겨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정도, 검증도, 지지도 없이 스스로 삶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그것이 유산이에요. 넌 이미 필요한 것을 모두 갖고 있었어.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깨닫고 있을 뿐이고, 가끔 몇 년 동안 유지하는 침묵은 두려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조용히 쌓는 것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마침내 보게 될 때 이미 늦은 거야. 이야기가 와닿았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족이 우연히 내 성공을 알게 됐을 때 자랑스러워하는 대신 질투로 반응한 적 있었나요? 다 읽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봐요.